북한에서 태어난 저는 25살이 되던 해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었습니다. 평양 김책공대 졸업을 앞둔 엘리트 여대생이었던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감행했을까요?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정치범으로 처형당했고 저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맨발로 건너며 느꼈던 그 절망과 희망, 그리고 남한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싸운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하나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김책공대 학생이었죠.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공을 세운 혁명 열사 출신이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어요. 그야말로 북한에서는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몰래 남한 방송을 보는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중국에서 일하다 온 친구가 몰래 건네준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날 밤 기숙사 화장실에 숨어서 작은 MP3 플레이어로 처음 본 남한 드라마. 화면 속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는 모습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게 정말 남조선일까? 싶었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생각했죠. 남조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남한 콘텐츠를 찾아보게 됐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정치인 흉내를 내며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통령 흉내도 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한의 토크쇼를 보는데 출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정말 저런 세상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간절한 동경심이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밤마다 남한 방송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곳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죠. 아버지가 문을 열자 보이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동지 리철민 긴급 소환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빨리 돌아올게. 하지만 아버지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아버지 언제 돌아와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 대신 머리만 쓰다듬어 주셨어요. 리하나, 너는 집에 있어라. 절대 나가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끌려갔죠. 그 후로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서 기다렸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죠. 매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학교에 전화했는데 리하나. 동지는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어요. 넷째 날 밤 친척 아저씨가 몰래 찾아왔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쉿하고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하나야, 큰일 났다. 내 부모님은
반역죄로 처형됐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저씨, 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혁명 열사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것도 이제 소용없어. 남조선과 내통했다는 혐의야. 너도 곧 잡혀갈 거다. 남조선과 내통이요? 그게 무슨... 그때 번개 맞은 듯이 깨달았어요. 혹시 제가 남한 방송을 본 게 발각된 건 아닐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저씨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하나야, 어제 내 집 앞에 감시원들이 배치됐어. 내일 아침이면 너도 끌려갈 거야.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그날 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뒷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남한 방송을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평양역 근처 친구 집에 숨어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친구마저 하나야,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 친구도 울고 있었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길거리를 헤매다가 문득 남한 방송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사회.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까? 함께 남한 방송을 봤던 친구 하나가 중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귀띔해줬어요. 위험하지만 기회는 있어. 두만강 근처에 브로커들이 있다고 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차표를 사려고 평양역에 갔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보이부 사람들이 있을까봐 계속 둘러봤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함경북도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갔죠. 브로커를 찾아 헤매다가 작은 여관에서 천명수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가씨, 정말 가려고?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천명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그래도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사실 별로 없었지만 거짓말했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을게요. 천명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정말 안 됐네요. 이틀을 기다렸어요. 강이 얼 때까지요. 그 이틀이 평생 같았어요. 혹시 보이부가 찾아올까봐 밤새 뒤척였죠. 천명수가 내일 밤이에요 라고 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밤 12시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이 발 아래서 삐걱거렸어요.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무서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자유, 자유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죠.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주저앉고 싶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드디어 북한을 벗어났구나.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어요. 천명수가 아가씨, 이제부터가 진짜 힘들어요 라고 했죠. 중국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인신매매업자들이 숨어있던 집을 급습했거든요. 조선족 여자들 어디 있어? 고함 소리가 들렸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명수가 간신히 구해줬죠. 뒷문으로 도망치면서 아가씨,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해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 희망을 봤어요. 베이징까지 가는 길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3일을 버텼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갔죠. 몸이 너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공안 검문에 걸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짐 사이에 숨어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다가 다행히 지나갔죠. 그때 정말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기 한국 대사관입니다. 천명수가 가리킨 건물을 봤을 때의 그 감정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어요. 마치 천사 같았죠.
문만 열면 자유예요. 하지만 그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천명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어요. 한국 사람이 나타났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리하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2월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북한에서 본 남한 방송과 실제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공항에서 나와서 처음 본 서울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자동차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정말 여기가 지구 위인가? 싶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일단 지하에 이런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부터 신기했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걸 마음대로 볼 수 있구나. 임시정착지원시설에서 처음 며칠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만난 박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기 냄새가 이렇게 진할 줄 몰랐어요. 아가야, 왜 울어? 맛없어? 박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아이고, 이 착한 거사. 많이 먹어. 아주머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돼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고기 한 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매일 먹는 거야. 우리나라는 고기 천국이라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바나나, 오렌지,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광경이었죠. 바나나 하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걸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계산하시던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응,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뭐든 살 수 있다니. 편의점도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밤 12시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정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밤새도록 열려 있어요. 응, 언제든 와서 사가면 돼. 마법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받은 건 사람들의 마음씨였어요.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하나야 잘 왔다. 고생 많이 했지?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머니들 손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 북한에서 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여기가 진짜 내 고향이구나 싶었죠. 정착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IT 교육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정윤호를 만났습니다.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북한에서 본 남한 드라마 남주인공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정윤호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목소리까지 좋더라고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아이고, 저 총각 참 잘생겼네라고 속삭였어요.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윤호 생각만 났어요. 혹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죠. 북한 억양이 나올까 봐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숨기려고 애썼어요. 억양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특히 어르오로 발음하는 버릇을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 후에 윤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혹시 북한에서 오신 건가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들켰구나.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윤호가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윤호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셨네요. 존경합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을 만나니 정말 감사해요. 오히려 윤호가 더 신기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정반대였죠. 그날부터 윤호와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요. 북한 생활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적응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하나 씨 김치찌개 드셨어요? 제가 정말 맛있는 집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첫 데이트였어요. 김치찌개 집에 가는 길에 윤호가 말했어요. 하나 씨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윤호 씨,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윤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 씨 마음은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꿈만 같았죠. 윤호와 사귄 지 2달쯤 됐을 때 그의 어머니 정성자를 만나게 됐어요. 윤호가 어머니께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부터 긴장됐죠. 처음 만날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윤호야, 이 아가씨가 그 탈북자라는 거야? 정성자가 저를 흘러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시선이 얼음장 같았죠. 어머니 하나씨 이름이에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어머니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탈북자들 얘기 많이 들었어. 남조선 사람들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격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더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제가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지. 정성자의 차가운 대답이었죠. 그날 밤 윤호가 미안해했어요. 하나씨, 어머니가 좀 심하셨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정성자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저를 곱지 않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탈북자가 우리보다 대우를 더 받는다며? 같은 뒷말들이 들려왔어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호의 회사에서 투자받기로 한 투자자가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탈북민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투자자 김 사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하나씨 이야기를 윤호 대표에게 들었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윤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하나씨 정말 대단해요. 김 사장님이 하나씨 용기에 감동받으셨대요. 그제야 조금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정성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동료들 중에는 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화장실에서 탈북자가 우리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며? 라는 뒷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면접을 볼 때도 힘들었어요. 북한 출신이시군요. 우리 회사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았죠. 어떤 곳에서는 혹시 간첩은 아니시죠? 하하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았고 심사 과정도 몇 달씩 걸렸죠. 언제쯤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어느 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국적 취득 서류에서 문제가 생겼고 직장에서는 동료가 대놓고 탈북자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거든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성자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죠. 하나야, 이거 좀 봐라.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제가 국적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빠른 처리를 위한 팁까지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알아봤어.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대. 정성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도와주세요? 제가 감동받아서 물었더니 정성자가 한숨을 쉬셨어요. 처음엔 내가 못마땅했어. 솔직히 말하면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 하지만 몇 달 지켜보니까 진짜 착한 아가씨더라. 윤호가 매일 내 이야기만 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널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정성자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윤호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윤호가 더 의젓해졌어. 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책임감도 생기고. 하나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정성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성자의 도움으로 국적 취득 절차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북민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 정식 취업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하나씨 덕분에 우리 프로그램이 훨씬 실질적이 됐어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시네요. 상사의 말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죠. 일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언니,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후배들에게 물론이야. 나도 그랬거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응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줬어요. 드디어 귀화식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태극기 앞에서 선서할 때의 그 감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윤호와 정성자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축하해, 하나야.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윤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정성자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 귀화식 후 며칠 뒤 윤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나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반지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꿈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죠. 윤호야.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좋아요. 저도 윤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윤호가 저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었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처음 입어봤을 때의 그 감동. 거울 속 제 모습이 공주님 같았어요. 정성자가 우리 하나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결혼식 날 정성자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하나야, 우리 진짜 딸이 돼줘서 고마워. 윤호를 잘 부탁해.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성자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셨죠. 결혼식에 온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직장 동료들, 탈북민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처음 저를 도와주셨던 바가주머니까지 오셨어요. 하나야, 정말 잘됐다. 너 같은 용감한 아가씨가 행복해야지. 바가주머니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한라산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풍경이었죠. 윤호야,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 하나야, 나야말로 행복해. 너 같은 용감한 사람을 만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북한 여성의 한국 정착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씩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싶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가둔 여성분을 도와드렸어요. 저와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나도 그랬거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응할 수 있어. 그분이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따뜻하게 안아드렸죠.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북에서 태어났지만 남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입니다. 이 땅은 저를 버리지 않았고 저는 이제 이 나라의 딸입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앞으로도 많은 탈북민들이 저처럼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것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이 나라,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진짜 인생을 시작한 리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